수열 단원은 계산력으로 밀어붙여서 억지로 열심히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지 요새. 그러니까 막 예전처럼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야지만 풀 수 있는 게 예전에 막 있었다면, 왜냐면 이런 거 있었잖아. 등차 수열의 합이 2분의 D에 n제곱이다 해서 이 대칭성을 이용하지 않으면 풀기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푸는 거 말고 그냥 관찰해서 찾거나 아니면 정성으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수열 문제 나오면 일단 안 보이면 그냥 우리가 원래 했던 대로 A 더하기 D, A 더하기 몇 D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풀어야 한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외로 계산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계산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 실수를 하시면 안 돼. 계산 실수를. 몇 번 얘기하는 거냐면 2번 얘기하는 거거든. 그거를 한번 이따가 이제 문제 풀면서 이야기 좀 몇 개 해볼게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정성으로 쭉 풀어서 답을 낼 수 있다는 말은 공부해가지고 내용을 좀 익히면 풀지 않고 간단하게 풀 수 있으니까 시간 절약을 거기서 많이 할 수 있는 거라 의외로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단원이 수열이야. 알았지? 삼각함수 그래프는 계산을 줄이고 제시할 게 없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수열은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단원이긴 하거든.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한번 물어보면 볼게요. 우선 푼 거 더 맞춰볼게요. 푼 거 6개 더 맞춰볼게요. 1번에 4, 2번에 2예요. 4번 아니에요. 3번에 5, 4번에 1, 5번에 5, 그리고 6번에 5인데 일단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수열이랑 무작정 달려드는 거 아니니까, 그치? 한번 해보자고. 자기가 맞은 사람도 자기 풀이랑 내 풀이랑 좀 비교해보고, 저게 더 효율적이겠다, 좋겠다 하면 되고, 문제 풀면서 이제 우리가 이건 익히지 않은 것들은 이야기해주고 이제 그건 익혀야 되니까 이제 다음은 없어. 다음은 없어 이제. 얘들아 9월에 얘들아 등차 수열 하려면 이건 알아야지. 이거는 좀 그치? 이번에 이제 해서 끝낸다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자, 1번 공차가 영이 아닌 등차 수열이라고 써놨으니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 2차 방정식 나왔잖아. 뭐 이 문제 직접적으로 그 녀석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우리는 인수분해 생각 먼저 해야지. 인수분해가 될 리가 없잖아. 뭔지 모르는데.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근거 계산 연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두 근을 누구랑 누구라고 줬니? A1이랑 A3이라고 줬어. 애초에 이걸 A1 더하기 2D라고 문제 풀고 해도 되는데 약간은 아직 1도 나오고 3도 나오고 4도 나오고 6도 나왔으니 그거를 먼저 하는 건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쓰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글씨가 길어. 근계관. 자, 그러면 A1이랑 A3 더하면 누구 나오니? A4. 근과 계수의 관계면 이거 나오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이거 생각해야죠. 우리는 A3. 중간에 이빨 빠진 등차 수열은 그대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이상함. 얘는 무조건 뭐로 써야 돼? 가운데 있는 녀석의 2배. 등차 수열의 가장 중요한 건 등차 중앙을 이용한 대칭성이잖아. 그죠? 그리고 얘는 그러면 A4라고 써도 되는데, 얘들 어차피 생각해보자. A4는 A2가 나왔으면 얘 기준으로 문제 풀면 되지. A4, 2에다가 2D 더하는 거잖아. 맞아? 그럼 결론은 여기는 A2가 2개,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A2가 2D라는 소리야. 맞지? 그럼 이제 끝났어. A1, A2, A3 이렇게 가는 등차 수열이 있는데 6개 있으니까 일단 쓸게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다 안 써도 되지만 난 보여주는 중이니까 얘가 이름이 2D래. 근데 지금 D가 뭔데? 암묵적으로 우리는 이걸 공차라고 하고 문제 푸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너는 D고 3D고 4D고 5D고 6D겠지.
그치? 그럼 이제 두 번째 근과학의 서열관계 두 번째 첫 번째 항 곱하기 세 번째 항은 A분의 C니까 A6인데 이름이 다 써있네. 너는 D, 너는 3D, 너는 6D. D는 0이 아니라고 첫째 줄에 써놨으니까 그치? 요런 데서 확인하라고 써놓은 거죠. 그래서 날라가고 나면 3D가 6이니까 D는 2가 되겠고 D가 2였으면 얘는 요렇게 생긴 수열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근계가 써야지. 쓰고 나서 봤더니 등차 중앙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네? 그러면 이 녀석을 기준으로 식을 표현해봐야지. 그치?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지만 이거 말로 설명하니까 길게 왔는데 사실은 한 3-4줄이면 쓸 수 있는 거지. 누구를 봤으면 얘를 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등차 중앙인데 이걸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이 문제의 길이를 풀이 길이를 결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요거 친구 길게 쓴 친구들은 그렇게 풀어서 틀린다는 게 아니야. 눈이 얘기하지만 근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줄이는 게 낫다. 이것이 됐죠? 자 2번 일부러 2번 얘는 함정 문제로 넣는 거야. 2번은 다시 설명 들으면 에이 이럴 수 있는데 함정 문제로 넣는 거거든. 그리고 그걸 얼마나 함정을 잘 빠져나간다 보려고 프리즈를 다 본 거고 공비가 1보다 크대. 그러면 갈수록 커지는 수열이야. 맞아? 네. 혹은 첫 번째 항의 음수는 갈수록 작아지는 수열이겠지. 음수였는데 음수인데 1보다 큰 거 곱하면 계속 작아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놈이야. 자 그랬는데 첫 번째 항은 0이 아니고요. 등비수열이라고 했고 A가 누구누구로 이루어졌다? A, 3, 5, 7. 요것도 조금 비효율적이긴 해요. 이거를 이거 AR 제곱, AR 4제곱, AR 6제곱으로 놓는 건 사실은 비효율적이야. 왜냐면 다음에 뭘 물어볼지 모르는데 이걸 먼저 써놓고 계산을 막 차수를 크게 쓰는 건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닌 것 같아. 현재는.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먼저 쓰는 건 좀 별로 같고 확실한 건 두 개씩 커져가는 거. 자, 그 다음 요거 잘 보려고 요거 잘 보라고 써놓은 건데 P 곱하기 Q래. P 곱하기 그러니까 두 숫자를 곱하라는 소리구나. 근데 여기 있는 말이 무슨 말이니? 이게 무슨 뜻이지? A의 원소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A에 속하는 거. Q. A에 속하는 거 고르세요. 이건 이 말이잖아. 네. 여러분 실수한 게 뭐야? 여기 P랑 Q랑 다르다는 말이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어. 여기 이 표현에 단 PQ는 달라요. 이런 말이 안 써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은 거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가능성이 어떤 게 있는 거야? A3부터 A3 곱하기 A3 A3 곱하기 A5 A3 곱하기 A7 이렇게 도 되지만 뭐도 된다. 얘를 얘로 곱하는 건 이건데 집합에서는 두 번 안 쓰잖아. 그러니까 A5, A5가 있어. 그리고 A5, A7이 있어. 그리고 또 마지막 누가 남았죠? A7의 제곱이 남았지.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확인을 해야 돼. 왜냐면 이 중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볼게요. 얘는 등비 수열인데 곱했네. 등차 수열은 더했을 때 중간에 낑겨있는 게 등차 기방으로 쓰는 거고 등비 수열은 곱했을 때 중간에 낑겨있는 거에 제곱으로 쓰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몇이야? A5의 제곱. 같은 거네 이거. 그지? 얘도 A5의 제곱이었어. 얘는 A6의 제곱이고요. A7의 제곱. 즉 이 문제로 냈어도 은근히 헷갈릴 수 있었겠다. B가 몇 개야? 원소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인 6개 아니에요 이거. 그지? 집합은 같은 숫자는 한 번만 쓰는 거야. 해서 얘는 A5의 제곱까지 이렇게 5개가 있대.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제곱이니까 전부 다 양수고
공비가 1보다 크니까 갈수록 커져간다는 게 이제 확실한 거지. 됐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들아 이 집합을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가 요거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으면 3점짜리 마지막에 갖다 놓거나 우리 흔히 말하는 쉬운 4점이라고 갖다 놔도 틀리기 좋지. 그지? 뭐 요새 보니까 뭐 의무사 당한다고도 하던데. 그치? 왜 죽었는지 모르고 죽는 거야 이런 데서. 됐죠? 자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 중에 가장 큰 거, 요 녀석이네요. 라지에. 가장 작은 거. 요거네. 스몰. 그러면 얘로 쟤를 나누세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n분의 라지 m인데 얘가 h를 a3을 둘 다 제곱제곱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거 나누면 몇 개 남죠? 4개 남는데 그 녀석의 2개가 81이에요. 81은 3의 4제곱이야. 아 그러니까 R의 8제곱이 3의 4제곱이니까 R은 3의 2분의 1제곱 즉 루트 3이겠지. 그치? 이거 3이라고 쓴 사람 많지? 조심해야 된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 천천히 듣고 나면 어려운 거 아닌데 요거 헷갈릴 수 있었다. 이게 같은 거도 집합에서는 갖다 쓴다. 사실 요 내용만 계속 봤으면 안 틀렸을 텐데 오래간만에 집합이랑 섞으니까 또 함정에 퐁당 빠져버린 거죠. 그지? 그래서 3이라고 쓴 친구들은 조심하시고 아닌 척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죠 지금. 한 4명 있어요. 교실에 9명 있는데 4명이 그렇게 썼다고. 5명인가? 됐지? 자 3번은 1번이랑 같은 맥락의 문제네. 한번 정리 잘 해보시고 얘들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들은 우리가 적정한 난이도 문제들은 좀 꽤나 풀어봤고 특이한 문제들은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었나?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약간은 비슷한데 다른 느낌의 것들은 좀 가져다가 써봅시다. 등차 AN이 있었어요. 그리고 S9 더하기 A4가 56 그리고 S4 더하기 A9가 6이야. 사실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이쁘게 뿅 하고 뭔가 보이지는 않지? 그치? 일단 이 정도 좀 줄일 수 있는 걸 좀 줄여볼까? 이제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이거. 근데 이거 A1부터 A9까지 더한 건데 조금 다른 이름이 있지 않아? 그치? 홀수계니까 가운데 녀석에 9개라고 쓸 수 있네. 그치? 그러면 얘도 쓸 수 있니? 근데 얘는 4개네. A1, A2, A3, A4네. 얘는 이쁘게 딱 써있는 건 없네요. 그치? 다만 요거랑 요거에 더하는 것이 같다. 뭐 이 정도? 그치? 그래서 얘는 딱히 연결 지점이 없긴 하지. 그치? 그래서 얘는 연결 지점이 없으면 그냥 뭐 하면 되니? 열심히 10방정식 하시면 되지. 그냥 나이라도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 얘기. 자 그러면 기준 잡아보자. 왜냐면 너무 좀 정신없잖아. 문제가 너무 정신없잖아. 그래서 얘 왼쪽을 A4가 아니라 A5를 기준으로 할까? A5를 기준으로 하면 요거에다가 얘는 A5에서 D 하나 뺀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10개의 A5에다가 D 하나 빼면 56이 나온다. 뭐 이런 관계식 하나 나왔고 그럼 이 녀석도 A5로 표현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A5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되니? 자 이렇게 써볼게. 이 뒤에 A9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짝이 안 맞는데 이거 좀 별로긴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얘네 둘을 더하면 A5죠. 그러니까 A5의 2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게 A5의 2개에다가 요거 3개니까 홀수개니까 등차조각 쓸 수 있네. 3A3 그치?
그치? 그럼 이제 정리하면 A5가 5개에다가 얘는 A5에서 2D 부족한 거가 3개 있다. 그게 6이래요. 그럼 이거 연립방정식 하면 A5랑 D를 찾을 수 있네. 그치?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무슨 방법을 해본 거냐면 보라색 때문에 A5를 기준으로 좀 해볼까? 해서 푼 건데 저 방법이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다 이거는. 왜냐면 그냥 사실은 좀 연립방정식 느낌이 강하잖아 이거는. 등차수열이라는 느낌보다는. 그치? 자,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S9에서 A4를 더하면 56이고 S4에서 A9를 더하면 6인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래서 이거랑 수열의 합인데 우리는 S랑 A랑 같이 나오면 보통 빼서 남는 걸 보고 결정하기도 해. 그래서 얘를 빼볼게요. 여기는 50이고 자, 요거 한번 봐봐. 요거는 우리 문제 푸는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니까 9번째까지 더하는 거에서 4번째까지 더하는 거 빼면 누구 나오지? 5번째부터 9번째까지. 5번째부터 9번째까지. 그리고 얘에서 얘를 빼라고 했으니까 A4에다가 A9거든. 그지? 자, 그럼 봐봐요. 얘랑 얘랑 없어지잖아. 그럼 여기에 맞았을까? 7, 8이 있었거든. 근데 또 연결된 5개가 만들어져 버렸네. 5, 6, 7, 8, 4니까 4, 5, 6, 7, 8.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 5개의 A, 6이 50이다? 그럼 A, 6이 10이구나? 그렇게 써가지고 그 다음은 이제 연립방정식도 풀면 되겠지? 되겠니? 그럼 요거 아까처럼 쓰면 되잖아. 얘는 9개의 A5고 얘는 A4인데 여기서 출발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10에서 D 하나 모자른 게 9개. 얘는 10에서 D 2개 모자르다. 이거 계산했더니 56이야 라고 하면 D 찾을 수 있으니까 그지? 계산은 이 녀석이 좀 더 이쁘게 뿅 하고 나올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근데 얘가 두 번째로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걸 보자마자 얘에서 얘를 빼가지고 이렇게 오렌지를 남길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 듣고 나면 당연한데 이거를 내가 시험 점수 딱 보고 쟤에서 쟤를 빼면 저렇게 이쁘게 남겠구나 생각하는 게 좀 어렵다 이거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썼는데 그런데 이거로 먼저 얘기는 했지만 나는 이렇게 먼저 풀었거든. 왜 그랬을까? 잘해서 그치?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걸 딱 보면 S9랑 S4를 빼면 얘에서 얘를 빼면 이쁘게 홀수계가 남잖아. 우리는 등차 수열은 홀수계의 합이 남아있으면 이용해먹기가 아주 좋거든. 저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등차 수열은 홀수계의 합을 나타내면 이용해먹기 좋으니까 그런 형태가 보이면 일단 만들어보자. 그거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는 문제였어. 됐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3번은 그냥 열심히 풀어서 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였다. 너무 겁먹고 못 풀어서 그랬던 거다. 이거 사실 1번 풀이 크게 뭔가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지. 보라색 하나 말고 그냥 쌩 나야 돼. 그지? 기준을 누구로 잡았느냐만 다른 것뿐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요령으로 등차 수열은 홀수계의 합이 나타나면 계산하기 좀 쉽던데 해서 이거를 쓴 것뿐이지. 결론은 저 녀석 보라색이나 이거 오렌지색이나 홀수계의 합을 나타내는 게 편리하다. 그걸 좀 익숙해지자 하는 거였어. 그렇지? 자, 4번 가볼게요. 되니? 지워도 되겠니? 자, 4번은 약간 찍맛도 가능한 문제고 우리가 찍맛은 나중에 시험장에서는 써보면 되는 거군요. 그렇지?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었어. 한번 이 문제 보고 그리고 얻어가야 되는 것도 좀 해보자. 약간은
옛날 스타일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응? 왜냐면 그래프 이용하면 편리한 거라서 한번 보긴 할게요. 자, A가 이런 놈으로 만들어졌대. 자, 집합이라고 쫄지 마시고 그냥 수열이 있는데 절대값 했다. 어떤 수열이야? 등차 수열. 그리고 M은 6 이하의 자연수네. 뭘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야? 그치? 절대값 A1, 절대값 A2, 절대값 A6 이렇게 6개 있나?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기본은. 그렇잖아? 얘가 이런 뜻이잖아. M 자리에 6 이하의 자연수 넣으세요. 1, 2, 3, 4, 5. 네. 그런데 문제에서 NA가 6개가 아니라 3개 남았대. 그럼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봐. 등차 수열인데 절대값을 취했어. 그런데 6개인 줄 알았는데 3개밖에 안 나왔어. 네. 어떤 뜻이지? 세트로 있었다는 소리네. 네. 이건 확실하지? 네. 그리고 문제는 또 그 3개를 합했더니 18이었대. 자, 일단 이거 먼저 생각해보자. 등차 수열인데 절대값을 했더니 3 종류가 되었대 이 말이야. 네. 자, 일단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게. 직관에 의한 소리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지. 등차 수열은 순서대로 쭉쭉쭉쭉 커져가는데 얘가 양수니까 첫 번째 항이 양수였다면 네. 모두 다 양수고 계속 커지니까 같은 게 없을 거야. 물론 직관회라고 하지만 그 정도 생각은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런 느낌이네. 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앞에 3개가 있었고 뒤에 3개가 있는데 이들끼리 같을 수는 없으니까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이런 거겠지? 마이너스 1이랑 1 얘를 두고. 네. 그럼 얘가 2칸 떨어졌으니까 마3이랑 3 마5랑 뭐야 답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가운데 놓은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똑같으면 되지 않나? 라고 했는데 뭐야 써놓고 나니까 이게 답이야? 합 18이잖아 절대가 보면 야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나는 찍맛이 우연히 운이 좋았던 거지 그치? 맞죠?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합이 18이면 3개를 더해서 18. 3개를 더해줬구나 미안 흥분했네 그리고 여기까지 이해됐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즉 누구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느냐. 가운데 0이 있어가지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놈이 존재해야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보니까 그러면 이거 절대값 씌우면 139, 135 더하면 9 좀 더 커져야 되겠구나. 그럼 숫자를 좀 더 키우면 네. 가능하겠군. 이렇게 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숫자 넣어서 푸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 네. 그치? 자, 두 번째 방법은 약간은 있는 척하는 풀이로 좀 해보자고. 있는 척하는 풀이로 해보자. 뭐냐면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은 네. 1차 함수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생기는 놈이라고 했었죠? 맞나? 네. 공차는 1차 함수에서 누구를 담당하냐면 기울기를 담당하는 녀석이야. 근데 그게 양수래요. 그럼 이 수열은 x축이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수열이었어. 누가? A. 맞니? 네. 그리고 이거 생각해봐요.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 네. 그지? 그리고 정의역이 누구야? n인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놈이었다고. 그치? 그러니까 뭐야? 1일 때 점치고 2일 때 점치고 3일 때 점치고 해야 돼. 근데 우리한테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절대값 그래프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뀐다는 소리야? 이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여기다가 점을 6개를 찍으래. 네. 근데 높이가 같은 건 3개밖에 안 나온대. 그럼 뭔 소리야? 여기랑 여기랑 높이 같은 게 한 세트 있었고 여기랑 여기랑 높이가 같은 게 한 세트 있었고 여기랑 여기랑 높이가 같은 게 한 세트 있었구나. 그러면 이때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요렇게 생긴 등차 수열의 그래프였단 소리고 이게 n축이라고 보면 되겠죠? n 1, 2, 3, 4, 5, 6일 때 그치? 그래서 옛날에는 저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야 라는 놈으로 설명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좀 덜 하긴 한데 일단 이거 여전히 저번 모의고사 때 한번 이야기한 것 같다.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랑 연결시켜서 등차 합은 2차 함수랑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가 교육과 과정의 목표야. 학습 목표. 그러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란 뜻이야. 알았지? 이거에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가 교과 목표인데 당연히 알아야지. 등비는 그런 거 없어요. 등비는 지수함수인데 3개만 넣어도 3제곱보다 너무 커져서 그거는 거의 쓰지 않아요. 교과 목표에 나오지도 않아요. 학습 목표에. 근데 등차 수열은 저렇게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결론은 이거네. y값 3개 더했는데 합이 얼마 나왔다? 18 나왔다. 그럼 너가 얼마 받니? 6이겠지. 왜냐면 가운데 3개 더해서 18 나와야 되니까. 맞나? 그러면 정리. 너는 뒤집기 전에는 원래는 누구였으니까?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A2는 마이너스 6이고 A5는 6이니까요. 아, 3칸 떨어졌는데 12가 커졌군. 그럼 D는 4였구나 라고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쟤는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됐지? 문제는 뭐가 있는 거니? 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되는 거니까 12개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사실은 1번처럼 직관에 의해서 3개밖에 없어? 그럼 대칭인 게 절대값 같은 게 3세트 있나 보네? 그럼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좀 똑같은 숫자들이 있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갔는데 아 이거 숫자 모자르네? 하나씩 키워볼까? 4 뭐 얼마? 1.5 마이너스 1.5 이래도 되니까 해보고 안되네? 아 그럼 이제 2 떨어지게 해볼까? 라고 해서 풀 수도 있잖아. 실제로 모의고사였거나 그러면 이렇게 맞춰있지.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게 만약에 공차가 음수였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지? 공차가 음수였으면 똑같이 이렇게 왔던 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 뿐이니까 A5가 여기가 있고 A2가 여기가 있다. 이 정도 차이만 있는 거지 달라지는 건 없다. 그죠? 됐지? 그래서 요 문제는 요 정도 공부하시면 되겠고, 자 5번 틀린 사람들은 조금 아쉽네요. 왜 아쉽냐고? 등차 6am 시그마 k는 1부터 2n-1까지 ak A1은 마이너스 A7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찾으세요. 맞아? 자 가보자. 등차 수열인데 이 오른쪽만 보자. 오른쪽만. 결국 이거 뭐지?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은 뭐가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공식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등차 주관을 이용한 대칭성 항이 몇 개냐? 그치? 다시 등차 합 모양을 딱 보면 몇 가지 떠올라야 되는 생각의 순서가 있었어. 그치? 첫 번째 뭐야? 평균이 뭐야? 등차 중앙. 그러니까
등차를 딱 보면 아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지. 그게 아까 썼던 저 왼쪽에 썼던 9번째까지 합은 1부터 9까지 더하세요니까 가운데 거 9개. 그 말이잖아. 등차 중앙이랑 항의 개수를 곱해서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그치? 이거랑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 이거 같은 말 아니 여기다 써. 같은 말이야. 2분의 a 더하기 마지막 이게 평균이지? 거기다 항의 개수 곱하세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왔던 거죠. 맞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로 하긴 좀 많다. 세 번째가 있었지. 교과서에 있는 거 있잖아.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t. 등차 한 문제 한 10개, 20개 풀면 한 한두 개 나오네. 그 다음 이제 뭐 기억해야 되죠? 등차 합은 2분의 d에 n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n이라고 하고 뒤에 상수항은 없다. 그래서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되고요. 요 앞에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이 세 가지 안에서 거의 다 풀리겠지. 그래서 2차식의 모양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이걸로 적용하는 거고 쪼르륵 개수가 나열되어 있으면 이거 써먹을 수 있나? 보는 거고. 늦어도 안 돼. 지금 이거 쓰는 거. 그치? 이 세 개가 우리가 등차합으로 쓰는 가장 머릿속에 쭈르륵 생각이 순서라고. 그래서 심지어 이것도 이렇게 돼. 이거 지워지지. 등차 수열의 합을 꼭 등차 중항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얽매일 필요 없다고. A1, A2, A9 는 그래서 이거 숫자 더하면 얼마야? 그거 3개 있으니까 3으로 나누면 얼마야? 그럼 이거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지? 평균이잖아. 1, 4, 9의 평균 4 아니야? 1, 2, 9의 평균?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우린 이걸 딱 보면 A 더하기 D, A 더하기 8D. 그럼 이거 3A 더하기 9D잖아. 그럼 3배에 A 더하기 3D니까 이거네? 또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예시가 이렇게 등차 합인데 쭈르륵 나왔어. 물론 쭈르륵 나오면 이쁘지만 쭈르륵 안 나와도 우리는 항의 개수랑 평균을 이용하면 쓸 수 있다. 되겠지? 됐어?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니까. 자, 이거 3개 더하면 얼마야? 14. 그럼 A에 3분의 13 평균? 곱하기 3개.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도 돼. 왜요? 응? 왜? N은 물론 이런 숫자는 없지. 이런 수열은 없지. 네. 근데 잘 봐봐. 얘가 무슨 소리였냐면 직선에서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10일 때거든? 그럼 지금 얘 말은 n이 9일 때, 참. 그러면 요 녀석의 가운데가 4니까 여기서 요만큼 모자르고 더 갖고 이거 더한 거잖아. 네. 근데 이거는 이 다음 번째에 있는 건데, 아니 여기가 이렇게 간 건데 여기는 실제로 점 찍히진 않지만 실선이었으면 찍히는 점이잖아. 그거 3배도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할 때도 이렇게 써서 얘가 3이랑 곱해서 계산될 수 있는 이거 계산했는데 3분의 28 나왔어. 그럼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만약에 이거 계산했는데 직선으로 두고 계산했는데 이렇게 됐어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런 놈은 잘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단데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여러 개가 있어도 결국은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로 무조건 다 퉁쳐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들 저런 문제 나왔을 때 계속 풀러서 쓰고 가운데 찾고 하는 거야. 됐지? 네.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 써먹으래. 써먹으면 되지. 지워도 되죠 이거. 자 여기 가봅시다. 이거는 A1부터 A에 2n-1까지 더한 건데 낮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지? 평균 곱하기 항액이 있으니까 얘네 둘 더하면
얘네 둘 더하면 2n. 네. 첨자만 봐, 첨자만. 네. 2n을 2로 나누면 n. 그러니까 얘는 a의 n번째 항이 2n-1개 있는 거네. 개수만 좀 늘어났어. 요거 이해된다? 예. 되고 있다. 얘랑 얘랑 더하면 2n. 그 녀석의 가운데니까 n. 그거의 개수가 2n-1개. 근데 오른쪽에도 an, 왼쪽에도 an. 기분이 안 좋죠?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2n-7n 곱하기 an이 같다가 아니잖아. 작거나 크거나 같다. 이거 아니야. 괜찮니? 얘들아 그럼 생각해봐. 다 나왔잖아.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어떤 숫자? 자연수. 그러면 n이 1이나 2나 3이면 얘가 음수잖아? 네. 그럼 an이 무슨 수예요? 음수.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일 수도 있지. 그러면 n이 4부터는 얘가 양수네? 곱해서 양수 나와야 되니까 an이 양수이면 되겠네요. 뭐야? 됐어? 됐지? 자 그럼 출발. n이 1인 거는 음수인 거 확인. 네. 2가 음수, 3도 음수.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색에 의하면 A3은 음수여야 되고 4부터는 다 그래야 되니까 A4가 양수면 그 다음은 전부 다 양수겠지. 맞나? 그럼 출발. A1이 마이너스 6이래. 그럼 A3은 마이너스 6에다가 2D 더한 건 음수여야 되고요. 마이너스 6에다가 3D 더한 건 양수여야 됩니다. 그럼 뒤에 크기는 2부터 3까지. 요거 넘어가면 D는 2보다 커 나갔다. 요거 넘어가면 3보다 작아 나갔다. 네. 문제는 H7 구하세요. H7은 마이너스 6에서 6D 더하면 되는데 이 중에 제일 큰 건 3 들어갔을 때, 제일 작은 건 2 들어갔을 때. 문제는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그렇지? 2 들어갔을 때, 3 들어갔을 때 구하면 되네. 그래서 최대값은 3 들어갔을 때 6, 3, 18에 5 하니까 12. 최소값은 2 들어갔을 때 6.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자, 한 문제 안에 등차 중앙을 이용한 등차 서열학 가장 중요한 내용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확통한 친구들 잘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있던데, 물론 모든 학원에 대한 모든 학원이나 전국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이번에 모의고사 22번 푸른 학생들 중에 정답 맞춘 애들 중에 문과 이과 해보니까 문과 학생들이 더 많다는 얘기였는데, 우리는 케이스 나눠가지고 나열하는 게 그다지 어색하지 않아. 미적분 학생들한테 케이스 나눠서 그렇게 나열하는 건 매우 어색한 작업이라는 거지. 됐니? 자, 지금 등차 수열 중에 중요한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돼요. 중요해. 자, 마지막 6번하고 풀까요? 등차 수열 AN이 있어요. SN은 K는 1부터 N까지 AK야. 이거 그냥 등차 수열이네. 그냥 등차기니까 아주 그냥 N만 가르쳐줘. 그냥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지. 네. 등차 중앙 이거 이용해서 이렇게 쓰면 되잖아. 네. 그냥 기본 등차 수열이니까 가르쳐주기만 해. 그냥 다 줄 수 있어. 자, 그런데 뒤에 있는 놈은 조금 장난질을 했음. 마이너스 1의 K제곱의 AK. 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면 뭐 하는 거니? 대입해서 나열하는 거지. K 1 들어갔어.
마이너스의 홀수 제곱에 요거니까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3 들어가면 다시 마이너스 4 들어가면 플러스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지는 그 n을 보고 결정해야겠네. 마이너스로 끝나는지 플러스로 끝나는지. 네.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쟤네 둘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더하고 싶어라. 이거 빼고 싶어라.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고 싶지 않니? 더하면 누가 없어져? 홀수 번째가 없어져. 더하면. 빼면 짝수 번째가 없어져. 그러니까 그런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좀 바라보고 있죠. 자, 가보자. S6 더하기 T6. 그럼 이제 땡큐인데 6개씩인데 더하래. 6개까지 더하세요. 맞불로 6개 더하세요. 그럼 얘랑 지워지겠지? A2 몇 개 남니? 2개. 2개. A3 지워지겠죠? 네. A4 2개. A6도 2개 남을 건데 이 정도는 이렇게 써도 되지. 네. 맞아? 네. 위아래 6개까지만 더하래. 그러면 막 홀수 번째 지워지고 짝수 번째 2개. 근데 또 이렇게 착 보고 있으면 뭔가 또 하고 싶지 않아. 등차수열인데 이쁜 간격으로 2, 4, 6이면 A4가 3개인데 앞에 있으니까 6개가 12. 공짜로 밝혀주는 건데 이 정도는. 그치? 똑같아. ES8 빼기 T8. 천천히 갑시다. ES8은 일단 쓸게요. 2개의 A1, 2개의 A2, 2개의 A8이고요. 빼기 T8은 헷갈릴까봐 그냥 써볼게. 짝수로 끝났으니까 이렇게까지. 맞니? 자, 그럼 가볼게. A1은 지워지니? 안 지워져. 3개의 A1이야. 맞죠? 네. A2는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A2 되고 얘 만나니까 얘는 그냥 A2네? 네. 그럼 다른 줄에 써야지. 느낌이 좀 다른데. 그럼 A3은 여기 3 있고 얘는 또 플러스로 살아남네? A3은 여기, A4는 여기, A5는 여기, A6은 여기, A7은 여기, A8은 여기. 괜찮? 자, 그럼 좀 전에 배운 거 써먹자. 1, 3, 5, 7의 가운데 누구냐? 4. 가 몇 개 있냐? 4개. 그거 앞에 12가 있어. 아니, 3이 있어. 이런 스포를 버렸네. 이번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따라오고 있죠? 자, 2, 4, 6, 8의 가운데 누구니? 5. 가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여기 얼마 나왔다? 4, 4 나왔다. 자, 숫자가 많으니까 4로 나누면 3A 4 더하기 A5는 11인데 A4 나와 있었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6. A5가 얼마예요? 5? 여기다 집어넣으면 6이니까 5. 그럼 공차도 나왔네요. 그치? 공차는 3이었네. 그치?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의 합 성질 그대로 잘 쓰는 건데, 물론 모의고사였으면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뭐 할지 모르겠다 시간에 다 여러분 다 썼을 거예요. 이거 1, 2, 3, 4, 5, 6 쓰고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했더니 이건 안네. 그렇게 해서 쓰고 나서 여기다가 또 A 더하기 D, A 더하기 3D, A 더하기 5D 해가지고 A 더하기 몇 D 해가지고 나타내고, 이것도 그렇게 열심히 썼을 건데 굉장한 시간 낭비지. 그치? 그래서 등차 수열 계속 그거 강조했어. 등차 수열의 합은 줄일 수 있는 걸 최대한 대칭성 이용해서 등차 주형 이용해서 줄인다. 등차 수열의 합은 나오면 세 가지 중에 가져가서 문제 푼다.
됐니? 문제는 뭐 구하는 거니? 네. A 10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대로 여기서 5칸 넣으면 되는 거네요. 그럼 얼마야? 20. 그래서 이 정도. 아직 뒤에 넘기면 안 돼. 시간 제로.